돈 얼마 벌었냐?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네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어. 그 돈 당장 다 내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던져주기도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담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딸을 둔 엄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그 해에 사돈댁은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사돈께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신 것이었죠. 사위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시아버지 장례비가 부족해. 아주버님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러네. 내 상조보험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딸 목소리에서 피로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왜 네가 다 감당해?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엄마, 형제들이 상황이 안 좋아. 누가 나서서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 딸의 말에 저는 답답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딸에게 이런 큰 짐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시댁에서도 상조보험 하나 들어두지 않았고 사위 회사에서도 장래 지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딸은 저와 남편을 위해 미리 들어두었던 상조보험을 사용해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도 고스란히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엄마, 뭘 어쩌겠어. 내가 안 하면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도 않을 텐데. 딸은 마지못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딸이 겪고 있을 부담과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을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저 전화기 너머에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위로의 몇 마디 뿐이었죠. 장례식을 가보니 막상 온 손님들은 거의 딸 쪽 손님들이었습니다. 딸아이의 회사 동료들부터 오랜 친구들, 우리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죠. 딸은 섭섭할 법도 했겠지만 바깥 사돈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 있을 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위와 안사돈 옆에서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장례를 잘 마무리했지요. 시간이 흘러 딸이 곧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도 내가 아기 가진 거 알고 너무 좋아하시더라. 곧 아이가 태어났고 딸은 아이를 거의 독박 육아로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고 시댁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딸은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 돌쟁이가 되었습니다. 딸은 요즘 돌잔치는 결혼식만큼 바쁘다며 돌잔치 장소부터 손님 초대, 저희 가족이 입으로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되었고 저도 첫 손주의 돌잔치라 곱게 옷을 차려입고 딸을 도와주러 돌잔치에 좀 일찍 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 시댁 쪽 손님이라고는 시어머니와 사위 친구 대여섯 명, 그리고 사위의 회사 동료 열댓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쪽 손님들이었죠. 엄마, 아기 돌인데 아주버님네는 아예 안 오시다니. 정말 서운하네. 딸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딸이 서운해하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그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딸 쪽 손님과 우리 가족, 친척들이 축하해주러 많이 오셔서 돌잔치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잘 마쳤습니다. 저도 손주 돌이라고 돌반지 한 동과 현금 100만 원을 주었고 그 외 친척들도 30만 원, 50만 원씩 마음을 보태주셨습니다. 돌잔치를 잘 마치고 딸이 축의금과 선물 등 정리할 것이 남아 손주를 봐줄 겸 딸도 도와줄 겸 딸네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위가 씻는 동안 딸이 사위 몰래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쪽 손님들이 거의 다였어. 시댁에서는 정말 몇 명 안 왔어. 그래도 우리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부담 덜었어. 딸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요즘 돌잔치에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에 딸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씻고 나온 후 딸과 사위는 축의금과 명단을 정리한다며 봉투들을 바닥에 깔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어머니 잘 들어가셨는지 전화를 해보자며 안싸돈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고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하고 딸이 안부를 묻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돈 얼마 벌었냐? 딸은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안싸돈은 다시 한번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남겼냐고. 나중에 그 사람들 잔치할 때 신경 써야 하니까 알아둬야지. 안싸돈은 돌반지 반돈을 해주신 거 외에는 따로 주신 것이 없었고 사위 친구들은 대부분 10만 원씩, 회사 사람들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해주셨다고 했죠. 게다가 시댁 형제는 바쁘다고 아예 오지 않았고 봉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싸돈의 물음을 들은 딸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딸은 사위의 표정이 돌잔치 내내 좋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며 안싸돈께 사위 쪽 손님들로부터 대략 15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싸돈은 그 돈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 것인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딸은 그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키는 대로 목록을 적어 보냈습니다. 총 135만 원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가자마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봉투 이름 다 확인한 거 맞아? 내가 본 사람만 해도
4, 50명은 되던데. 딸은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며 남편 쪽으로 들어온 것은 그게 다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도는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딸은 그날 통화를 마친 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며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었고, 사위는 그런 안사돈이 부끄러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안사돈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안사돈은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며 돈을 송금하라고 했다더군요. 딸은 곧이어 안사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돈을 송금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전화 너머로 들려온 안사돈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에이, 너 진짜 왜 이래? 그 돈 내 아들 손님들이 준 건데 네가 홀랑 먹을 생각이었어?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 못하지. 네가 먼저 전화해서 얼마 들어왔고 이 돈 보내드릴게요 했으면 내가 너희 고생했으니 쓰라고 했을 건데 네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어. 그 돈 당장 다 내놔. 딸은 어이없는 말에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따지면 아버님 장례식 때 제 손님들께서 주신 돈도 따로 정산해 주셔야죠. 그 돈은 다 제 경조사에 다시 보낼 돈이잖아요. 그러자 안사돈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거친 말을 쏘아댔습니다. 뭐? 네가 아주 시댁을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냐? 아주 괘씸하네. 내가 준 돌반지도 당장 내놔라. 딸은 어이가 없어하며 사위에게 옷을 챙겨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어리둥절하고 있자 딸은 당신 어서 옷 입어. 그리고 이 반지 어머니께 당장 갖다 드리고 와. 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간섭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위 얼굴 보기도 불편하여 같이 겉옷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안사돈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사연은 조금은 알고 있던 터라 너무 충격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격양된 사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남편 장례 비용을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네요. 아주 돈에 눈이 멀었어.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나는 이런 무서운 며느리 집에 못 들입니다. 애들 이혼시킬 거예요. 이렇게 곱게 키운 제 딸을 교육 못 받은 취급을 하다니. 이런 전화를 저에게 걸어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면서도 저에게 딸 흉을 굳이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도 딸 흉을 들으니 화가 나서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 칠 정도의 일이라면 아이들 앉혀놓고 어른으로서 혼내고 훈계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 집에 전화해서 이혼 얘기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지들 좋다고 결혼했지. 제가 결혼하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안사돈이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못하자 저는 이때다 싶어 계속 말을 밀어붙였습니다. 내 딸이 천사처럼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못 배워먹은 아이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벌어진 일은 그쪽에서 해결하시죠.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 딸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대로 커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키웠던 우리 딸. 좋다고 데려온 남자가 가진 것 하나 없어서 빚만 있어서 너희 신랑 빚 갚아주라고 5천 주고 너희 좋다면 단칸방부터라도 시작해보라고 응원해줬건만 그 집에서는 도움은커녕 우리 딸을 못된 사람 만들고 그 몇 푼 돈 못 뺏어가서 안달이더라고요. 딸이 걱정돼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딸, 별일 없어? 응, 별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딸은 제 목소리를 듣고 별일 없다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니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딸은 저에게 있었던 일을 터놓았습니다. 안사돈과의 사건 이후 딸은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과 사위는 연애 5년에 결혼 생활도 5년째라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낸 지 꽤 되었는데 결혼 전부터 사돈네에게 참 잘해왔습니다. 사위 형님네나 안사돈네 생일, 조카 입학 등 중요한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했고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갈 때마다 딸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뒤 지금 돌아오는 건 시댁 식구들의 냉담한 말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은 사위와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 그동안 시댁에 정성 들인 거 후회하지 않았어. 형님네 행사며 어머님 생신이며 그때마다 뭐라도 챙기고 싶어서 선물도 사고 돈도 보태고. 근데 정작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시댁에서 돌아오는 건 왜 이런 말들 뿐인 거야? 사위는 그 말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딸의 진심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시댁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위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사위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선택해. 앞으로 나랑 같이 살면서 시댁과 인연을 끊을 건지 아니면 나랑 이혼할 건지. 사위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딸의 눈에서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사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딸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내린 결정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도 밤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시댁 사이에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며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깨달았나 봅니다. 다음 날 사위는 결심을 한 듯 딸을 거실에 불러 식탁에 앉히고 딸이 보는 앞에서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이 전화를 받자 사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부인과 딸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저희 가정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안사돈은 충격을 받았지만 사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안사돈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딸이 그 전화를 받지 않도록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전화 안 받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말한 뒤 딸의 핸드폰도 꺼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댁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던 아내를 더 이상 괴롭게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사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내 가족이야.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딸은 사위의 결심을 들으며 잠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에는 안도와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자신과 딸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덜어진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전화를 끊고 저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댁을 만나 고생만 한 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드디어 그 악연을 끊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딸내는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집은 시어머니가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올지 몰라 그날 이후 짐을 챙겨 일단 우리 집으로 옮겨오고 집을 내놓고 새로운 동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이 가족이 진짜로 평안을 찾길 바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손주가 제 옆에 와서 장난을 칩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참 반갑고 딸과 사위는 손주가 노는 모습을 보며 함께 웃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딸이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볼게. 힘들었지만 이젠 셋이 잘 살아보려고.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셋이서 잘 해봐야지. 엄마 집이야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힘들면 와. 하지만 이제 너희 가족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 엄마는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들이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다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가족이 어디서 살든 저는 그들이 잘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삶이란 게 늘 계획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날들이 오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 뒤에 따라오는 가족 간의 관계는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단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위해 나아가기로 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이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며 3년을 함께 해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첫 만남이 운명처럼 다가왔고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결혼을 반대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동안 사랑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작스러운 갈등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겪게 된 깊은 고민들. 이제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3년을 사귀었고, 우리는 서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만큼 가까워졌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의 확신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우리의 첫 만남은 특별했어요. 저는 평소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한참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반려견과 산책 중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강아지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죠. 저는 그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같이 강아지를 찾아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공원의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다니며 강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반려견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를 자랑하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내 강아지를 찾았을 때 우리는 함께 크게 웃으며 안도했어요. 그 순간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공원에서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 우리 관계의 시작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운명적이었는지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3년 동안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최근에 벌어진 일이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는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동안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성격으로 유명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처음 뵙기 전부터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혼자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고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남자친구 어머니께 어떤 인상을 줄지 걱정이 됐어요. 예전에 TV에 나오는 어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부모 없이 자라며 결혼 반대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날까 싶었지만 그런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어머니와 제가 만나면 분명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억누르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자주 가신다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꽤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살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앉으세요. 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 미소는 겉으로만 짓고 있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 뒤에 감춰진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순간적으로 긴장감을 느꼈지만 애써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대화는 남자친구가 주로 주도했지만 어머니는 필요 최소한의 답변만 하고 계셨어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만 계셨죠.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네,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나?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혼자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훨씬 차가워진 눈빛이었죠. 저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바로 말을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비록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저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입가에 비꼬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없이 자란 건 결핍이 있지 않겠나. 아이가 두 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네도 잘 알겠지.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 상황을 그저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애쓰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론 부모님 두 분이 계셨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 덕분에 잘 자라왔고 제 삶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핍이 없다고 해도 자네가 겪어온 환경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 부모가 온전히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이미 결혼 상대자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어머니께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받아 더 이상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계속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셨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떠난 후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핍,
부족, 영향 이런 단어들이 계속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죠. 남자친구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감정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냉정한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았다는 점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그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을 뿐이었어요. 그가 어머니의 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제 이 일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제가 묻자마자 남자친구는 곧바로 답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보수적인 분이시라 그런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노력해볼게. 하지만 그 대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노력해보겠다고? 네가 어제 본 게 그게 다야?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 남자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폭발하고 말았어요. 시간을 달라고? 그게 문제야?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만 자란 게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도 그걸 모르지 않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겠어? 남자친구는 제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자 당황한 듯 했어요. 진정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조차 이 상황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나를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어? 난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결혼은커녕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남자친구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벨에 결국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자네와의 대화가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네.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자라길 바라. 자네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 말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판단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 딸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딸이 결혼할 때 같은 이유로 반대를 받는다면 그땐 어떡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던진 말들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고 그 가시가 남자친구를 대하는 제 마음까지 갉아먹고 있었어요. 밤이면 그 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핍, 영향, 부족 같은 단어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고 그 단어들이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매일 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혼을 강행한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과 우리가 만들어온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감정과 이성은 서로 충돌하고 있고 그 갈등 속에서 저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너무 성급했는지 아니면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정말로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왔지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신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과 가족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곤 하죠. 하지만 과연 이 갈등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시사하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결혼과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사연 속 주인공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현실적인 조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